인사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대일외고를 맡게 된 국어 강사 조윤주입니다. 네. 이번 설명회를 위해서 뭔가 좀 꽉꽉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 설명회는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설명회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일외고 내신 특성이 될 거예요. 제가 맡은 학교 설명회를 할 때마다 그 학교를 다른 학교들이랑 좀 비교해서 이 학교만의 강점이라든지 이 학교만의 약점이 있으면 그걸 꼭 집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대일외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설명을 좀 들으시면 우리 아이가 내신을 몇 번 겪고 나면 이 정도의 실력은 좀 향상이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두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 전에 제 소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제 당신이 누군데 우리 아이를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대치동에서 먼저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제 자체가 이제 대치키즈예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나고 자랐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느라 신촌으로 온 케이스인데 한 동네에서 오래 이제 성장을 했다 보니까 전학을 가지 않고 성장을 했다 보니까 대치동에서 좀 유명하기는 했어요. 국어 잘하기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워도 국어는 늘 전교 1등을 했고 그다음에 글짓기 대회 이런 거 있으면 강남구 대표로 서울시 대회에 나가서 막 금상을 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국어 잘하기로 좀 유명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가고 나서 이제 부탁이 좀 많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애 국어 좀 어떻게 너처럼 좀 키워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게 제 이 길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과외를 하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에 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자녀들을 좀 개인 지도 강사였다가 그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강의의 기회가 생겨서 목동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동에서의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보시는 게 이제 목동 지도예요. 이렇게 학원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네. 요 맡은 학교들의 성과를 제가 표시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연분홍이 제가 1등급을 배출한 학교고요. 진분홍이 이제 전교 1등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목동으로 건너가서 사실 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1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동에 가자마자 첫 해에 제가 맡은 학교의 1등급 대부분을 제가 가지고 갔고요. 그러니까 이 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1등급이 4% 내외였는데 제가 맡은 학교에서 4%면은 첫 번째 학교는 1등급이 16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1명을 제가 배출을 했고 또 두 번째 학교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1등급이 9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명을 제가 배출했고요. 그다음에 여고도 하나 맡았는데 이 여고가 처음에는 시험이 좀 쉬웠어요. 그래서 100점 6명이 나온 거예요. 첫 시험에서. 근데 그 중에 4명을 제가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자마자 첫 해에 제가 맡은 내신 인원이 가장 많은 강사로 좀 성장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1학년 때 이렇게 성적을 내고 2학년, 3학년 이제 1등급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제 25년도의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25년이 가장 최근의 내신이잖아요. 제가 맡은 학교에서 전교 1등부터 7등까지 모두 다 제가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이 조윤주의 학생이었고요. 근데 딱 걔네만 또 제 학생이었냐? 그건 아니었고 8등, 9등 살짝 내어주고 그다음에 10등부터 한 2등급 대부분이 제 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얘네 대학 어디 갔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성과를 내고 이제 제가 메가스터디에 오게 됐는데 여기 와서 이제 대일외고 5개년어치의 시험 분석을 한 결과 제가 어떤 시험이었는지를 좀 키워드 4개를 뽑아봤습니다. 이 학교의 시험 어떤 시험인가? 키워드 첫 번째는 일단 학년별 맞춤 수준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판단은 평가원 중심. 자, 세 번째 시험 범위의 외부 지문화라는 키워드도 하나 뽑았고요. 네 번째, 관건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일단 시험의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보시는 게 이제 국어 부교재예요. 올해 부교재는 아니고요. 이 전년도, 전전년도의 부교재인데 지금 올해는 어떤 부교재로 쓰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EBS 교재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예상 가능한데 대일외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굉장히 좀 정성스럽게 고르시는 타입입니다. 일단 올해 교재들이 풀리면 그 중에서 좀 참고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문제집들을 고르냐면 뭐 고난이도 문제가 많다든지 뭐 아니면 3학년 수준의 문제를 고른다든지 이러진 전혀 않으시고요. 골라지는 이제 부교재의 특성을 보면 설명이 굉장히 좀 친절해요. 예. 근데 문제집이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교재가 선택이 되는데 그 부교재의 수준은 최대 난이도가 한 고2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 지금 방학 숙제로 아이들이 문법 교재를 풀고 있잖아요. 그 문법 교재의 타이틀도 보시면 중학국어 2000제예요. 그래서 대일외고는 국어적 가치관이 어떤 학교냐면 막 과한 선행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 나이대, 그 학년도에 배워야 되는 거를 차분차분하게 배워라, 내실 있게 채워라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이제 판단, 평가원 중심인데 이 판단이 뭐냐면 문법에서 정답을 고르는 판단의 기준이 평가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를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표시가 여러 개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밑에 거를 좀 보겠습니다. 국어에서 비분절 의문이 뭐냐면 이 말의 소리의 특성으로 뜻을 구분하는 거를 비분절 의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진짜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못 믿겠다. 의심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 이거는 확신의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아니라 말의 억양을 가지고 뜻이 구분이 되니까 이게 비분절 의문인데 평가원에서는 비분절 의문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억양이 들어가지 않고 장단만 넣습니다. 근데 이게 대일외고 기출문제인데 대일외고 역시 비분절 의문에는 장단만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국어 문법이 이제 어법이다 보니까 학자들이 여러 명 있고 학교 선생님이 어떤 학자의 입장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좀 갈릴 수가 있는데 대일외고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평가원의 입장을 따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쉽고 받아들이기가 편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문법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평가원과 일치되는 지점을 제가 찾아온 건데요. 이 정도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시험 범위의 외부 지문화라고 하는 게 1학년 시험의 특징이에요. 자, 작년도 25년도 1학년이 첫 본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입니다. 네. 여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관동별곡이 들어갔어요. 관동별곡이 들어갔는데 이 노란색 표시가 이제 외부 지문이거든요.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기말고사의 외부 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의 외부 지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시험 범위가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아이들이 중요한 작품을 이제 내신 시험 범위로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시험이 끝나면 싹 다 이제 정말 깜깜하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범위를 누적해주면 관동별곡 진짜 중요한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적으로 시험을 출제를 하다 보면은 까먹지 않고 온전히 제 거로 체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이 굉장히 좋은 학교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을 합하면 대일외고의 어떤 국어시험의 가치관 같은 게 보이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 수준과 그 다음에 좀 객관적인 기준, 그 다음에 반복학습을 통해서 아이의 국어 실력이 이제 체화될 수 있고 견고해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대일외고의 어떤 국어적 진짜 강점이에요. 제가 올해 이제 외고 자사고 국어를 많이 하는데 다른 자사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요.
본문을 안 주는 학교도 있어요. 시험 문제 자체가 배운 거를 떠올려서 답해라 해요. 그럼 그건 너무 암기거든요. 근데 1년에 4번 있는 국어 시험을 그렇게 암기로 배우다 보면 이후에 수능 모의고사가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 대일배고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 자체가 국어 실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이후에 내신만 겪고서도 수능 모의고사에 어떤 다른 학교에 비해 강점, 국어적 체력이 좀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해볼만 하겠는데 싶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어렵지 않고 기준 나와 있고 반복한다니까 우리 괜찮지 않나? 근데 이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시험 평균이 한 50점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70이 넘으면 1등급 정도로 예상이 되고 80 가까우면 이제 최상위다. 그럼 이거는 이 설명과 좀 맞지 않지 않냐? 너 분석 똑바로 했냐? 이렇게 의심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관건, 이제 마지막 페이지다라고 하는 요것에 걸려 있는데 사실 시간 싸움이에요. 시험이 본문이 굉장히 길게 주어집니다. 문법 문제도 본문이 길고 시험 범위도 요만큼만 제시해놓고 앞뒤에 살 더 붙여서 더 길게 나와요. 외부 지문도 굉장히 길게 나오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다 맞아요. 근데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일외국 국어에서 1등급을 받는 전략은 시험 범위를 미리미리 다 공부를 해서 현장에서 다 읽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핵심을 좀 빨리 파악해서 답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푼 만큼이 내 점수고 내 등급이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도달하는 친구가 이제 1등급이 될 것이다 하는 게 특징이에요. 네. 실제로 기출문제를 받아보면 아이들이 별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풀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 페이지까지 못 풀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예. 그래서 최대한 많이 푸는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좀 전략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3, 4월이 시작이 되면 이제 부교재 정해지고 학교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말씀을 해주시면 시험 범위가 또 대외고 엄청 많습니다. 1학년 때 한 60작품 들어가고요. 2학년 때부터는 한 100작품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때부터는 달려야 돼요. 예, 그 시험 범위 작품들을 다 보려면 정신없이 달려야 돼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수준이 그거를 막 능수능란하게 될 만한 수준이 3월에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오히려 이때 빨리 하기 위해 이때 차분한 공부를 해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대장장이들에게 독특하게 생긴 칼 100자루를 100일 안에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유능한 대장장이는 처음 수십일을 한 개 만드는 데 쓴대요. 네, 그래서 그 한 개를 만든 비법과 방법으로 나머지 동안 99개를 양산을 해내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비유가 대일외국 국어에 너무 찰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차분하게 이 개념, 이 문법적 개념, 문학적 개념, 문학 작품 하나를 차분하게 잘 분석할 줄 알아야 이제 개학하고 나서 쏟아지는 시험 범위를 좀 수월하게 감당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고요. 자, 그렇게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한 작품 문법 1회도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일외국 국어를 대비시키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 문법 교재예요. 저는 방학 동안에 문법과 문학에 조금 힘을 많이 썼습니다. 네. 일단 문법에 힘을 쓴 이유는요. 대일외고 시험이 50분에 30문제입니다. 50분에 30문제인데 그중에 한 8문제가 문법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문법에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8문제를 풀어보니까 시간이 4분이 안 걸려요. 근데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지만 그걸 다 읽지 않아도 핵심만 뽑으면 4분 내에 8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네. 그럼 학생이라고 치면 8문제를 5분 안에 푼다 치면 45분에 22문제 푸는 거예요. 네. 그럼 너무 승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맡은 아이들의 문법 실력을 좀 미리미리 확실하게 키워놔서 현장 가서 5분 안에 문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문법에 좀 힘을 줬고요. 자, 이게 문법 교재인데 개념부터 그림, 예시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제 수업과 어울리게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짰습니다. 몇 년 동안 만든 교재예요.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몇 년에 걸쳐서 완성한 교재고 그리고 제 교재의 특징은 여기 평가원의 입장이 다 달려 있거든요. 내신마다 갈리는 지점마다 평가원에서는 이런 선택을 한다.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본다 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대일외고 친구들은 요거
요 흐름을 좀 따르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이제 이게 문법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문법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문법의 기계가 되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몇백 개를 좀 단답형으로 풀 수 있게 문제를 주고 있고 또 애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문학인데요. 문학 역시 방학 동안 좀 탄탄하게 개념을 보고 문학 작품을 좀 깊게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개념서도 제가 만든 건데 그냥 개념이 줄글로만 이런 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하면은 작품이 바뀔 때마다 헷갈려요. 그래서 최대한 체화할 수 있도록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수업에 어울리게 제가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거는 과제 교재인데 과제 교재는 이제 평가원이나 교육청 모의고사를 문제로 풀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아까운 건 작품 하나당 거의 문제가 1개 아니면 2개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연히 맞추면 그냥 그 작품을 자기가 다 분석한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소모적이다 싶어서 이렇게 수업 때 배운 어떤 개념들을 더 작게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에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만 풀 게 아니라 배운 개념을 더 적용을 해서 이것까지 좀 해낼 수 있게 그러면은 한 작품당 한 7개에서 10개의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제가 해설을 다 달아놨고요. 그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휘인데요. 저는 평가원과 그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의 어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어휘에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어휘가 작품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인 본문 해서 작품 속의 의미도 해놨고요. 아웃 본문에서 이 작품에는 없지만 우리가 관습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3가지 의미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내신 역시 이렇게 어휘 수준에서부터 문장, 문단, 작품까지 꼼꼼하게 다 보고 암기를 하는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지를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표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된다국이 저의 수업 주교재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된다국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럽북이 내신 때 받는 워크북인데요. 그러니까 수업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제 수업에 잘 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무리 없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수업 들으면서 맞다 저게 맞네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다 외운 줄 알아요. 그거는 제가 잘했기 때문인데 자기네들이 다 외운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신은 자기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워크북은 이 암기용 교재입니다. 이제 이 워크북에다가 자기가 암기한 걸 써야 돼요. 이름이 더럽북인데 더럽북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암기를 하라라고 너의 암기를 돕겠다라고 제가 사랑을 담아서 만들기도 했지만 암기를 한 친구들이 노트가 깨끗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더럽게 써야 된다. 숙제라고 이거를 냈는데 이게 깨끗하면 숙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더럽북이라는 이름의 워크북도 있고요. 이제 하라국이 숙제 하라국이에요. 얘가 과제 교재 이름이 되겠고, 자, 외우라국은 어휘 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휘에 대한 시험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그만 캐릭터 하나가 보이는데요. 얘가 제 마스코트인 쭈예요. 그래서 고전 배울 때는 이렇게 한복도 입고 현대 문학 배울 때는 이렇게 좀 독특한 옷도 입고 해서 아이들한테 좀 주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네, 내신 이후의 수업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이 기간은 1학년 첫 시험 대비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3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여기는 게 3학년 첫 내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세 싸움이잖아요. 물론 조금 못 봤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왕이면 첫 시험에서 기세를 딱 잡고 할 수 있다로 3년을 가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학생들은 저한테 아니 고등 내신은 마라톤이래요 쌤. 초반부터 그렇게 달리면 안 돼요 막 이래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마라톤 우승자들 보면 다 시작할 때 선두그룹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두그룹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내신 대비로 썼는데 이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비문학이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님들 수능은요 비문학 싸움이에요. 절대 외고 자사고 출신 아이들이 문학 문법을 수능에서 틀려온 일은 없습니다. 비문학 싸움이고 비문학이 또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비문학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럼 1학년 여름 겨울 방학, 그다음에 2학년 여름 겨울 방학, 3학년 여름 방학에서 5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비문학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대일외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랑 같이 수업을 듣게 되면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얘네 자체가
학교 자체가 평가원의 입장을 따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학 때 다른 학교랑 섞이다 보면 걔네 평가원 입장을 설명해 주다가 대일배고 애들은 또 듣는 거예요. 그런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대일배고만을 위한 비문학 수업을 제가 설계를 하고 애들이 아는 만큼 모르는 만큼 진도를 나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이후까지도 좀 보여드렸고요. 제 수업이 언제 깔리냐면 토요일 오전과 그 다음에 일요일 낮에 깔리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방학 동안 진행이 되는 건데 아마 이때는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이건 없어질 것 같고요. 클리닉을 일요일 오전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요때 이제 질문이 있으면 갖고 와서 질문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카톡, DM 모두 다 열려 있고요. 24시간 질문을 하면 제가 진짜 엄청 빨리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완곡만 듣는 친구들이 저한테 막 질문을 하면 전 너무 기특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막 답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제발 나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냥 운전하시면서 하지 말고, 나 괜찮다. 나중에 해줘도 된다. 근데 전 너무 기쁜 걸 어떻게 해요. 애들이 이제 질문이 생겼다는 건 공부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기쁘게 또 질문도 받고 있고, 항상 인강 찍습니다. 네, 그래서 복습도 할 수 있고, 결석해도 보면 된다. 제 자랑입니다. 제 도파민이자. 제 자랑이고요. 이거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3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친구들 이외에도 합격자가 더 많은데 제가 여기 실은 거는 저한테 3년 배운 학생들입니다. 네, 그 학원에서요, 어머님. 잠깐 랩을 해도 될까요? 일단 합격생 중에 일단은 카이스트 4년 장학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의대, 연세대 치대, 경희대 의대, 한양대 의대가 있습니다. 서울대 경영대 있고요. 서울대 인문대 있습니다. 연대 인문대 있고 그 친구가 고려대도 붙었어요. 그다음에 고려대 수학과 있고 연대 아동교육학과, 아동가정학과, 그다음에 연대 의료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너무 기특합니다. 지금 경희대 의대에 붙은 친구가 사실 저랑 너무너무 친한데 이 친구가 이제 붙어서 저한테 요새 하는 말이 뭐냐면 혹시 이기려 총장님 아세요? 그 90세 넘으셨는데 한 60대의 미모를 갖고 계시는 이 친구가 저한테 조윤주를 이기려로 만들겠다. 피부과 개원해서 뱀파이어로 만들어주겠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뿌듯하고 네,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가지런히 하고 싶은데 합격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꾸겨서 넣었습니다. 마지막 어머님의 카톡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회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도 제가 예비 고1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해줬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는데 이 친구가 남학생인데 되게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점수만 알려줬는데 어머님 말씀이 알고 보니까 내신이랑 3학년 모의고사랑 수능이랑 합해서 문법을 하나도 안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런 사실 있으면 좀 진작 알려주지.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설명에 힘내서 얘기해라. 떨지 말고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했고 너무 감격이어서 이렇게 좀 넣어봤습니다. 네, 제 설명회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